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한민수 공보단 부단장, 이상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상근 보좌역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캠프 대 캠프에서 다룰 주제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강다한 앵커. 네, 오늘 캠프 대 캠프에서 다룰 주제 미리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 역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구촌 화합의 장이어야 할 올림픽이 자칫 중국 동네 잔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대리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력한 보호막이 김건희 씨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 배경에 따라 바뀌는 비정상적인 체계 잣대를 두고도 자신의 이르기에 법과 원칙이란 말을 반복하는 한 야당의 대선 후보의 의식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과잉 의전 문제, 또 갑질 문제, 또 사적인 용무를 시키는 이런 것을 볼 때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그런 왕과 왕비로 군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럼 대선을 29일 앞둔 캠프 대 캠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발생했던 그 판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비판 여론이 뜨거운데 그 두 후보가 오랜만에 이제 한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이제 이상일 후보자께 먼저 여쭈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그 한중 관계가 상호 존중에 입각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그 말씀은 우리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가 훨씬 상대국에 대한 특별한 존중을 통해서 더 격상되고 발전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베이징에 가서도 중국은 큰 산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우리는 작은 나라 이런 표현도 하셨고 했는데 이 비단 그 표현의 문제뿐 아니고 한중 간의 각종 외교 문제에 있어서 또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정말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신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소위 이제 우리 국민들을 또 한 번 화나게 했던 그 한복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따질 건 따지고 중국 정부가 지나치게 우리를 얕잡아 본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고 이번에 쇼트트랙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저 중국의 편파 판정의 문제. 이거는 비단 저희만 피해자가 아니고요. 헝가리도 있고 다른 지금 외신들이 이게 중국의 전국체전이냐 이런 지적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한중 간의 이 관계가 정말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국민이 하고 스포츠라는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게 지금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공정과 상식이 지금 통하지 않는 저 올림픽 현장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이 그동안에 있었던 관계까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깊은 뜻이 숨어 있었군요. 그러면은 이번엔 한민수 부단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아침에 이제 그 SNS에 올렸던 글과 오후에 이제 재소 결정이 나고 나서 올렸던 글이 조금 수위가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중국 당국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올라갔어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 메시지가 처음 나온 건 어제 밤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 경기를 보고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층들에서 뭐 제가 봐도 뭐 편파 판정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요. 후보께서 바로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래서 이 편파 판정에 대한 분노와 실망 금치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을 다독였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 선수들이다. 그렇게 하셨고 오늘 이제 저 기자들과 만나서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이 지구촌의 화합이 돼야 될 지금 이 베이징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정말 중국만의 동네 장치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성찰, 체육 당국의 성찰을 강도 높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수들에서 하고 있는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네. 이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냈고요. 이와는 별도로 또 당 선대위에서 또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우리 측 외교부로부터 항의를 받고 한복 문제에 대해서 네네. 해명을 하는 한복은 한국의 고유 문화다 이런 네.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그 토론회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외교 역시 실리 외교도 외교. 실리 외교, 실용 외교고 네. 국익 중심이다.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짧게 하나만 더 하나 지적할 거는 물론 이런 반중 정서가 두 나라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해야죠. 고쳐질 때까지. 하는데 이 아무리 대선 정국이지만 이 자칫 여기에 편성해서 제가 좀 전에 여기 토론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의 그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 본인의 SNS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 이 쇼트트랙 팀이 해체가 됐는데 지금 중국 팀의 기술 코치인가 하는 안현수 씨가 네. 이 해체로 러시아로 갔다. 참 근데 안타깝습니다. 공격할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현수 씨 아버지께서 바로 그 직후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네.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현수가 러시아 간 거는 팀 해체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미 결정돼 있었다. 팀이 해체가 안 됐더라도 러시아 갔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뭐 반중 정서 좋습니다만 확인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행간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정이 무너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두 후보 또 두 캠프가 한 목소리를 냈는데 선거 이후에도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다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민수 부단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예결특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제3식 구입이라든지 뭐 관용차 동원 같은 이제 좀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이재명 후보 배우자 네네. 김혜경 씨 관련된 거죠. 예, 일단 저는 뭐 좀 전에 화면도 봤습니다만 이번 예결위는 뭐 예결위가 중요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네네. 저도 국회를 오래 출입했습니다만은 이번 예결위는 특히 정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 아우성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 예산 네. 뭐 예결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야 의원들 모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말 예산 집행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안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맞춰져야 되고요. 거기에서까지 이렇게 좀 맡아두었음 공격을 하는 거. 제가 참 이런 설명까지는 어차피 우리 후보가 사과를 2차례 했고 네. 배우자도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 사과로 하고 이미 지금 감사기관에 감사도 의뢰했고 네. 또 수사기관에 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간단하게라도 한두 개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퇴원할 때 법인카드 썼다고 막 공격을 했어요. 언론과 야당에서. 그거 로고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개인 복지카드입니다. 네. 그리고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도청 물품, 비품 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그 43만 원 제수용품 아닙니다. 과일 산 거고요. 그 소고기 구입, 그 공간에 가면 냉장고가 3층에 큰 게 있습니다. 그 공간에 방문하는 그분들, 그 법인카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샌드위치 30인분 이거 그날 회의할 때 회의 참석자들하고 비서진이 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 일일이 저들이 해명하기가 좀 뭐해서 왜냐하면 후보께서 본인의 불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국민께 사죄한다고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하셨고 특히 만약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응당한 책임까지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여당뿐만 아니고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결위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정말 정책질이 추경에 집중하자. 추경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팩트의 문제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방송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고기 4덩어리입니다. 11만 8천 원어치 정육식당에서 개인 카드로 7급 공무원이 샀다가 다음 날 점심때 가서 법인카드로 바꾼단 말이죠. 그 정육식당이 어디에 있느냐? 성남시 수정구에 있어요. 이재명 후보 사택과 6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배소연 씨가 그걸 지시하면서 7급 공무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회동으로 가져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어디 공간에서 4덩어리가 공간용으로 소비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개인이 소비한 거죠. 김혜경 씨 집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 고향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 복지카드로 257만 원 끄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배소연 씨가 그 3개월로 끊으라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관용차가 이용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관용차가 이용이 됐고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자기 카드가 쓰였는데 모릅니까? 아들 태원 수석하는 경비고 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혜경 씨가 입장문을 내서 상시 조력은 받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상시 조력을 받은 흔적들이 많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김혜경 씨가 4번을 갑니다. 그때마다 관용차 7급 공무원이 운전해서 대기해가지고 그 호르몬제 처방전도 그날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전부 공간에서 쓰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써서 문제가 없다. 그런 게 아니죠. 작년 6월 17일 날 스시 그 김혜경 씨가 드신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배소연 씨 다 그 문자에 나와요. 그것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걸로 보여요.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스시 대량 구매하지 법인카드 그 딱 1인분, 2인분 구매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건 네. 팩트 체크만 좀 간단하게 예, 예. 하겠습니다. 어차피 후보도 사과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관용차를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은 또 뭐 다른 논란이 생길까 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배 씨와 이른바 A 씨 뭐 이름까지 공개하긴 뭐하니까요. 두 분은 이제 별정직 공무원님들입니다. 그리고 공관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언론이 많은 뭐 보도를 했습니다만 야당도 주장했습니다만 거기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시했다는 부분이 드러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네. 추가 설명 안 틀어도 의혹 제기와 여기까지 팩트 하겠습니다. 체크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한 말씀만 짧게 공간 네. 업무와 관련해서도 7급 공무원이 이재명 당시 지사가 쓸 에르메스 로션을 사가지고 갔다가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공간에 갖다 비치했어요. 그거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 역시도 좀 더 이상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간 비치 물건인데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인 비용으로 산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민주당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시로 이제 병역 문제 판정을 받았다가 검찰 당시에는 이제 정상 판정을 받았다 이런 걸 갖고 또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저희 쪽은 좀 어이가 없어서 뭐 대응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군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었다면 지금 대선일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 네. 많은 언론이 지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검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정당인 민주당도 검증을 뭐 한다는 이유로 많은 소위 의혹 제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그동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어이없는 걸로 지금 일축하고 있고 정보 공개 뭐 청구했으니 정보 공개해서 대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양 정보 공개를 이야기한 마당이니까 국감 때 말이죠. 국민의힘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인했던 서류나 대장동 관련 각종 여러 가지 문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걸 일절 제공을 안 했습니다. 경기도가 제공을 안 합니다. 성남시가 안 준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것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아무튼 예. 국민의힘 분들은 그 6개월간 수사기간 다 털어서 진짜 일도 안 나온 대장동을 계속 얘기하고
계속 50억 클럽의 멤버들이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뭐 박영수 변호사죠 예전에 다 연결된 부분들이 지금 다 돈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뭐 물어보신 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부동시 부분은 저희 이제 오늘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네. 저희들은 문제를 삼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분명하게 정보공개 청구, 신체 검사 표랄지, 검사 임용 때. 왜냐하면 윤 후보가 82년도에 이 부동시 오른쪽 눈, 왼쪽 눈의 시력차가 커서 군대 면제를 받습니다. 0.8, 0.1이었어요. 오른쪽이 뭐 0.1인가. 그래서 뭐 군대 가면은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우리 그 이쪽 관련된 TF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제보를 받은 거에 따르면 94년과 2002년 초임과 재임 검사 시절에 낸 자료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0.7이었지 않습니까? 네. 0.8 대 0.1이면 이거 부동시가 심각한 거죠. 네. 근데 보면 0.2 대 94년에 0.2 차이가 2004년, 2002년은 0.4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른바 윤 후보가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없다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다시 0.7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검증단에서 들어보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동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과연 처음에 그 부동시를 받았던 병원은 어디고 어떤 사람한테 받았는지도 밝혀져야 돼. 그래서 저희들이 밝히라고 하니까 아니 자료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지 않으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제 법무부에다가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억울한 점이 있거나 하면은 이것도 진짜 후보 검증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증 자료를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잠시만요. 검찰에 지금 있어요. 나온 속보 하나만 좀 전해드리고 갈게요.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이 됐다라는 소식 들어왔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 자료를 윤 후보가 안 가지고 있죠. 검찰이 한 건데. 그다음에 똑같은 제보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오늘 나온 제보를 좀 이야기할게요. 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부동산 사업 시행자 이모 씨가 대장동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 있죠. 지금 그분 이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한테 22억 5천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중에 12억 원은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표에게 갔고 그중에 몇 억인지는 특정이 안 됐지만 상당액이 구속된 유동규 씨한테 갔고 그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그때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독해해서 3억을 썼다는 제보가 있어요. 이 의혹에 대해서도 그럼 똑같이 밝혀야죠. 좀 설명을 제가 우리 뭐 언론계 선배시니까 네. 우리 이상일 의원님 조금 걱정돼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사인까지 했는데 왜냐면요. 이게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몇 달 전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했는데 이 전혀 근거가 없어서 오늘 이걸 폭로한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면책특권이죠. 면책특권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건 당시 한 언론이 보도했을 때 검찰에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너무 허위 사실이 없어요. 저는 그 제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고 검찰 수사를 다 국민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얘기한 사람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이 의원님께서는 뭐 전직이라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팩트를 다 확인을 했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거를 입증했으니까요. 법정에서도 가려줄 겁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이제 그 이상일 알겠습니다. 부대형님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처가에 그 수도권 포함된 이런 택지 문제를 좀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 어느 쪽이 차명이 가장 크게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선대위에서 뭐 자료도 내고 언론에다가 다 알렸는데요. 이제 한 19만 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도 자료를 저도 보니까 거의 뭐 이 처가가 전국 각지에 있어서 미니 신도시급이다. 19만 평이니까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저쪽 우리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을 보니까 크게 차명 부동산이 한 3건이 큰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 가장 큰 게 214억 7천만 원 상당의 이른바 성남시 어차피 자료가 다 나갔으니까 네. 중원구 도천동 땅인데요. 막 이게 차명 부동산이 3건만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고급 주택까지 하면은 이거만 한 228억 500만 원인데
저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의 해명을 봤습니다. 예. 이 도촌동에 매각됐다. 대해서 예, 예. 2016년 11월 3자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저들이 그래서 차명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윤 후보의 장모 이 최모 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가지고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인 걸로 저희 그 TF에서는 확인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 씨 문제 또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과도 연결된 문제죠. 그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지금 8개월 동안 녹음한 내용, 사진, 배소연 씨가 준 문자 이런 게 지금 하나 둘씩 나오면서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변호하는데 한계가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애처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타기가 그렇게 한다고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도촌동 땅 2016년에 매각된 6년 전에 매각된 땅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차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땅 그 소위 매매 과정을 보시면 다 알아요. 그 장모 그 최모 씨가 소위 말해서 사기 당해가지고 안모 씨한테 그 안모 씨는 사기 혐의로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것도 매각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9만 평 안에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큰 땅이죠. 그 다음에 평산리의 양평군에 있는 평산리 토지는 선산입니다. 그것도 넣어서 신도시의 규모에 해당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강상면에 있는 토지는요. 차명이 아니고 갖고 있어요. 실명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는 설명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여쭤볼 텐데 이상해 보좌관님께 이제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좀 기류 변화가 있습니까? 기류 변화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최대 관심사가 이거일 것 같은데 기류 변화는 현재로서는 저는 좀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단의 영역이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 두 후보 간에 이거는 결단의 영역이라고 문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 되시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명예껏도 평가하셨듯이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뭐 직책을 선대에 안 계셨던 건 아니고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장을 그렇죠. 하셨는데 예. 이제 그 역할을 뛰어넘어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시게 되니까 사실상의 선대위의 가장 원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전통적 지지층들이 여전히 마음이 좀 닫혀 있다거나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가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 마지막에 다뤘던 단일화 그리고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쪽에 집중을 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